가장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. HVM 오랜만에 나와주는 종목인 것 같네요. 현재 매수가를 좀 보자면 24,265원, 그리고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 2.71%가량 살짝 이제 올라서게 되면서 22,7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. 매수를 하실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좀 급락이 나올지는 예상을 하지 못하고 계셨을 텐데 참 많이 이틀 전쯤 당황을 좀 크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서서히 돌리고 있는데 과연 매수가까지 편하게 안착이 가능할지 지금 바로 여쭤보고 올게요. 네, 단가가 24,000원대이시고요. 스페이스X 이슈가 좀 바람이 좀 불고 가면은 좋을 텐데 뭔가 좀 자꾸 왜 갈 듯 말 듯 이러니 약간 이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. 자, 근데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. 뭐 루미르나 요즘에 LK3 이런 종목들이 약간 움직임들이 있는데 HVM 똑같습니다. 그래서 우선 상황상으로는 이게 보니까 여기 61선 이탈 부분이 나왔고 121선 자리까지 움직임이 조금 내려올 듯하다가 어제 오늘 반등은 좀 있었어요. 비중은 13%신데 이게 약간 느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. 고점 여기를 자꾸 맞고 떨어져요. 여기를. 근데 상장했을 때의 그 가격대가 같이 이렇게 3번이거든요. 세 번째에서 돌파가 안 나왔어요. 약간 좀 아쉽기는 한데 1월 달에 사실 이때 1월 중반 이후로 해서 국내 증시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. 그래서 우선 이번에 보니까 한 번 더 추이적으로는 상승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. 불안하시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매수가 위로 간다면 비중은 줄여보시는 게 좋고 너무 불안하시면 5%대까지 낮추세요. 그리고 그래도 나는 한번 일론 머스크 한번 믿어보고 미국의 좀 방향성 자체가 바뀔 걸 기대하고 보신다면은 이거는 여기 신고가 보셔야 됩니다. 신고가 보시면서 가신다면은 3만 원 위로 한참 더 가는 거 32,000원부터 거의 신고가 같은데요. 요거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. 그래서 우선은 저는 후자를 선택하긴 할 건데 이슈가 한 번 불 거예요. 크게 빵 터질 거거든요. 그때 급등 나올 때 아마 이런 식의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이때 보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. 그래서 우선 뭐 큰 하락은 아니니까 우선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태광 보도록 하겠습니다. 23,600원에 15%의 비중. 지금 시각 태광 5%가량 좀 오늘 장대 음봉 그려내고 있습니다. 그도 그럴 것밖에 없을게요. 현재 돌파 패턴, 이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면서 다소 약간 눌림목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구간에 있는데 전문가님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매수가 좀 많이 높으신 편 아닐까요? 예, 매수가가 이게 아마 이전에 매수하셨겠죠. 오래전에 23,600원이신데요. 설마 최근은 아니실 거고. 왜냐하면 보면은 이때도 있었으니까. 이게 이제 2013년 전 이렇게 있어요. 저 때 사신 건가 싶기도 한데 너무 오래전이라 지금이신 것 같기도 해요. 자, 그러면 저 때는 아닌 것 같고. 자, 그러면 사실 현 시점에서 보면은 너무 급등하는 걸 따라 들어가신 격이거든요. 이게 그 종목 보실 때 저는 항상 그래요. 뭐냐면 약간 여기 몇 년치 패턴을 볼 때 고점이 여기 21년 고점이고요. 22년 고점이 여기고 그다음 23년 고점이고 25년 요 고점이 나왔어요. 항상 전고점을 돌파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봐요, 저는. 네, 기본적으로. 그리고 차트를 아까 크게 펼쳐보니까 멀지만서도 저 과거치 데이터는 있어. 네. 그래서 우선은 현 상황에서 한 번에 더 움직임은 예측해 볼 수 있지만 이런 식의 하락이나 이런 식의 하락이나 이런 식의 하락도 예측해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.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. 그렇죠?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, 사실. 약간 고민스러운 거죠. 그러니까 비중 자체를 볼 때 15%의 비중을 담고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거죠. 뭐 실적 이슈나 성장성에 대한 부분 너무나 좋은 회사는 저도 알지만 우선 상황상으로 봤을 때 차트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불안한 건 맞아요. 자, 근데 그래도 주가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갖고 보는 건 좀 뭐가 좀 있냐면 저는 눈여겨봤던 게요. 그래도 최근에 다시 확대를 해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최근에 이제 거래량의 저기 주봉으로 볼게요. 잘 안 잡힌다.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
요때는 제외하고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많은 물량들이 나와요. 이때보다 그 전보다도 더. 이렇다는 것은 아직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.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.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살펴볼 때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얘가 조정을 받고 갈까? 최악인 경우는 요 정도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21,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지켰던 라인이니까. 더 최악으로 본다면은 사실 21선 이탈 자리를 봐야 되는데 근데 이 종목이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최근에 11선을 지키면서 가고 있어요. 11선 자리를 깰 듯 하다가도 종가 기준으로는 일봉으로 계속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던 모습이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선 보유하시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11선을 이탈, 지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탈하지 않고 마무리가 되면 좀 버티시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는 거 보고 대응을 하시되 비중은 좀 줄이시는 전략은 필요할 거예요. 네. 지금은 이게 너무 이렇게 가는데 15%를 따라 들어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하이한 거지 사실. 너무 높아. 그죠? 그러니까 저는 올라오면은 비중부터 확 줄이시고 소량만 가져가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.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YC 기다려주고 있는데요. 15,000원에 17%, 지금 시각 YC 주가 흐름 한번 볼까요? 1.52%가량 파란불 켜면서 1,34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. 전문가님, 그래도 지금 엑시코는 벌써 9%대 양봉, 현재 굉장히 빨간불 켜고 있는데 또 YC는 이렇게 좀 소외되고 있는 이유, 아직까지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? 네, DI, 엑시콘 등등에서 움직임은 나쁘진 않은데 YC는 약간 뭐 밀리긴 하지만 뭐 이 정도야 뭐 그냥 이쁘게 봐주셔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. YC가 좀 시끄러웠었던 게 좀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자, 우선 15,000원이시고요. 비중은 17%세요. 자, 단가로 따져보고 오르기 직전의 차트로 봤을 때 뭐 특별하게 문제되는 그런 구간은 좀 아니고요. 이게 이제 CXL 이슈 비롯해서 좀 개화 시기 맞춰서 계속 좀 여러 종목들을 봤을 때 YC도 매력도가 원체 큰 종목이거든요. 그리고 이게 올라가려다가 자꾸 떨어지는 구간들이 발생하는 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 당연한 거예요. 아주 당연한 거예요.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인데 아쉬운 게 뭐냐면 거래가 아직까지는 안 붙어요. 자, 근데 이제 보면은 AI와 반도체의 양자의 합이 맞아지면서 지금 현재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? 삼성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재용 회장 움직이고 최태원 회장 움직이고 방향성을 잡고서 뭔가 한 발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. 지금 국내 반도체 관련 여러 전 종목들이 다 그렇죠? 네? 그러면 자연스럽게 YC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뭐 HBM, 유리기판, CXL 등등에서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. 시장의 성장 관련해서 본다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죠. 급하게 떨어지지 않고요.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도 YC는 구조상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 됩니다. 왜 약간 이게 힘이 없냐면 거래도 안 붙는 것도 있지만 이런 구간들이 여기 걸린단 말이야. 이 라인 자체가.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저점 바닥은요. 걸릴 수밖에 없어요. 적어도 사람들이 그 자리를 뭐예요? 저 자리를 심리적 저항선으로 받아들여요. 거기에 거래가 얼마 안 됐어도. 희한하지만 그래요. 그래서 여기서 싸우는 거야. 하지만 여기가 바닥이라는 겁니다. 여기서 이렇게 돌려갈 거예요. 매수가까지 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하시면 매수가에 정리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선은 매수가까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.